Hush, little baby, don't say a word. Mama's gonna buy you a mockingbird. And if that mocking... 안녕하세요, 박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손대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계속 놀다 지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영상이라도 찍어봐라 라고 하는 몇몇 분들의 소수의 의견에 의해서 영상이라도 찍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우리 동네 주민 손대범 씨를 모시고 드디어 유튜브라는 걸 다시 찍어보게 됐습니다. 네. 현명한 선택입니다. 네. 남들이 내가 일부러 놀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런 거 아니셨나요? 아니요. 긴 시간에 또 노동을 마치시고 잠깐 쉬시는 거라고. 네, 더 멀리 점프하기 위해서. 네. 점프 좀 시켜줘봐요, 그럼. 네, 저도 지금 입에 풀칠하고 살아요. 네, 일단 오늘은 뭐 특별히 할 게 없어가지고 늘 하던 거, 여자농구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좀 뭐 시즌 좀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타이틀이 감히 저희가 건방지게 손박대전이라는. 근데 저는 그 타이틀 자체가 너무 이제 고루하지 않나. 지금 시대에 좀 더 어필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련되고 또 재밌고 좀 누가 들어도 뭔지 알 수 있는 그런 제목을 붙여야 되지 않나. 너무 의견을 좀 내놔요. 네, 손박대전 하면 나만 이 프로에 출연하는 것 같잖아. 네, 반대합니다. 네. 누구라도 뭐 나오면 그때도 타이틀이 바뀌는 건가, 그럼 우리는? 타이틀 좀 매년 바꾸시죠, 매번. 그리고 농구만 하지 말고, 네, 여기 이제 포하니까, 뭐 다른 데 있잖아요. 뭐 씨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종목도 한번 건져보시는. 굳이 씨름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요즘에 드라마 지금 좋아하거든요. 네, 좋아하는 거 있습니다. 네네. 원래 주로 하는 얘기가 드라마 얘기밖에 없어요, 둘이서. 네. 뭐 드래곤볼 집중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엑스제팬 일대기라든지. 너무 옛날 건가요? 네. 자, 일단 그러면은 우선 WKBL 이번 시즌 2023-24 시즌 좀 참 진부하지만 시즌 정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전히 상당히 지금 여자농구 해설위원 중에서 가장 최장기 집권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김은혜 위원이 최장기고요. 네. 연속으로 제일 긴 거고. 네, 저는 중간에 2시즌 가까이 쉬었기 때문에. 고인물은 내가 아니다. 고인물은 맞는데 최장기라는 타이틀은 이제 김은혜 위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이게 정리해고를 같은 걸 하게 되면은 내가 1순위가 아니다. 정리해고를 하게 된다면 제가 가장 1순위가 아닐까. 자, 어쨌든 이번 시즌 해설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에요, 올 시즌은? 올 시즌은 약간 뭐랄까 진흙탕 속에서 지금 약간 걸어가는 기분? 발이 좀 쉽게 안 움직여지는 느낌인데 네네. 아마 왜 그런지는 다들 좀 아실 거예요. 뭐 경기가 자체가 여전히 저는 사실은 좀 농구 그 자체를 좋아하긴 하는데 예전만큼의 그런 좀 활기 혹은 팬들이 봤을 때 시원시원하다 그런 느낌이 갈수록 좀 실종되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득점 경기가 연속되고 있고 또 경기의 품질 자체가 예년만 못하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저도 그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머드 속에서 되게 힘들게 한 걸음 한 걸음을 좀 움직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가운데 이번 시즌 본인이 중계했던 경기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인상 깊은 경기?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다면 저는 무엇일까요? 1년 내내 고생하라고 1라운드 때 아주 좋은 선물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은행과 KB 2년간의 그 버저비터로 끝난 경기가 가장 인상적이었고 또 그나마 좀 제일 재밌었던 게 아닌가 싶고 제가 중계를 안 한 경기 중에서는 1라운드, 2라운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경기. 왜냐하면 조금 1라운드 같은 경우는 뭐 점수차가 벌어져서 92대 70대 또 끝나긴 했지만 양팀 다 3점슛이 좀 재밌게 터졌고 2라운드는 뭐 김선혜 선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한은행이 제법 잘 반란을 일으켰던 경기였기 때문에 그나마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1라운드 KB하고 우리은행 경기에 되게 정말 접전 끝에 마지막에 승부가 거의 3초를 겨놓고 바뀌는. 하지만 또 그래놓고 마지막 3초에 그 시간을 본 게 맞았냐 틀렸냐 그거에 대해서 약간 그 후에 이야기도 나왔던 그런 경기였는데 그 부분이 본인도 헷갈려서 경기 끝나고 연맹에 경로하셨다고. 경로는 아니고 그거는 이제 님의 가공이실 뿐이고. 요즘 경로 유행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경로하진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이렇게 문의할 때 흥분한다든지 문의했다 쌍욕을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는. 근데 다만 끊을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연맹이 물어봤었는데 연맹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게 연맹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도 넘어갔었고요. 뭐 그 부분을 뭐 문제 삼고자 한 건 아니었고. 저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규칙인데 규칙인데 다만 이제 상황에 따라서 팬들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끝나고 물어봤어요. 해설위원으로서 짚고 넘어간 거 설명을 위해서. 자, 그럼 먼저 일단은 6개 구단들 일단 순위를
일단은 이제 1월 22 오늘 23일 경기가 없는 화요일이고 제 생일. 네. 오늘 생일이에요? 네. 카톡을 안 보시는구만. 축하해요. 저 깜짝 놀랐네. 네. 생일 1, 2, 3이야? 1, 2, 3. 자, 일단 1월 23일 현재 그 4라운드가 진행 중이고 6개 팀 일단 6위부터 한번 볼게요. BNK가 4승 16패 4라운드를 마친 가운데 최하위예요. 7연패 중인데 글쎄요, 지금 요즘 BNK를 보면 저는 3년 전으로 좀 돌아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약간 좀 아쉽죠. 왜냐면 전력 자체가 올해 작년에 준우승까지 갔었고, 네네. 물론 이제 KB가 오면서 올해는 뭐 2위까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지만, 그래도 젊은 에너지로 좀 재밌게 많이 경기했고, 항상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죠. BNK 상대하는 팀들 고참들이 되게 힘들어한다. 이 고참 선수들이 부산 내려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얘네가 미친 듯이 살리니까 그쵸. 힘도 세고, 그래서 정말 상당히 버겁다 그런 말들을 베테랑들 참 많이 했는데, 올해 BNK는 좀 그런 맛이 좀 사라진 것 같죠. 약간 기운도 떨어져 보이고 또 고비도 못 넘고 있고, 뭐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좀 저는 벤치장을 더 얇아진 것도 이유가 있다 생각해요. 김시훈 선수가 빠지면서 네네. 퍼즐이 안 풀릴 때, 조각이 안 맞춰질 때 좀 그런 역할을 해줄 선수가 없다는 게 좀 많이 아쉽고, 그런 역할을 해주기엔 좀 지금 선수 너무 젊고, 또 약간의 뭐 여러 보도에도 나왔고 그 얘기를 좀 구실로 삼고 싶지는 않은데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뭐 누구의 잘잘못이다 그런 거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막 이것 때문에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기 쉽지 않지만, 동기부여가 약간 좀 사라진 점, 내부적으로 내부적인 느낌? 것들, 어수선한 느낌, 그런 것들이 좀, 왜냐면 줬다 뺏는 게 약간 그런 느낌이 밖에서 네네. 봤을 때, 보도만 딱 봤을 때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좀 상실되는 에너지, 그런 것들이 경기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좀 많이 아쉽고요. 또 이소희 선수가 한 단계 좀 스텝업 해주길 바랬었는데 아직까지는 약간 좀 미로 속에 헤매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좀 보면은 사실 BNK는 젊은 3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안혜지, 이소희, 진한 이 세 명의 중심축이 있고, 그리고 이 선수들을 좀 잡아줄 수 있는 김한별이 있고, 이 형태의 어떤 구색은 맞는 상황에서 그 한 자리에 지금 주전한 한엄지 선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 구색이 너무 오래 갔어요. 그러니까 원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베테랑으로서 약간 정점을 찍고 쭉 내려가는 상황인데, 게다가 1라운드 때 또 무릎을 다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또 무릎이 원래 성치 않았던 선수인데 무릎까지 다치다 보니까 그 지속성이 좀 떨어진 것 같고, 한엄지 선수도 제가 듣기로는 몸 상태가 좋지가 않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하루 빡세게 운동을 하면 다음날 쉬어야 되고, 네. 하루 빡세게 경기를 하면 다음날 쉬어야 되는 그런 몸 상태가 아직 회복이 완벽하게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 같은 그런 좀 뭐랄까 좀 깡따구 있게 덤벼드는 그런 모습이 좀 많이 사라졌죠. 그렇기 때문에 세 명에 대한 그런 비중이 더 커진 것 같고, 1라운드 때 우리 작은 수령님께서 굉장히 좀 작은 수령님. 그 네. 빛을 발하면서 주목을 받았지만, 역시나 아직까지 고등학교 졸업도 안 한 선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복이 공격과 수비 모두에 있을 수밖에 없고, 약간 그런 구색 자체가 너무 이제 우리가 알고 너무 뭐랄까 있다고만 생각한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좀 약간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기록만 보면은 진한, 이소희, 안혜지 선수 세 선수 모두 두 자리 평균 점수는 두 자릿수 득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김한별 선수도 7.4점에 7.4 리바운드를 기록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핵심이라고 본 선수들의 스탯만 놓고 보면은 이 팀이 최하위까지 떨어질 상황은 아닌 걸로 보여요, 일단 기록상으로는. 근데 아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좀 승부처에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흐름 놓치고, 그러니까 경기를 보면은 이 선수들이 열심히 안 한다는 느낌은 아닌데 열심히는 하는데 뭔가 목적 없이 열심히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3점 슛이 필요할 때 네. 누구나 다 이소희가 왔다 갔다 할 걸 알고 있고, 누구나 진한 선수가 중거리나 뭐 그런 거 할 걸 아는데, 또 한 명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해줄 선수가 없다는 거죠. 꾸준히 한 개에서 두 개씩만 넣어줄 선수가 필요한데, 김시현 선수가 예전에 그 역할을 해줬다면은 그 역할로서 딱 영차 할 때 리 역할 뒤에서 밀어주듯이 그런 역할을 해줄 선수가 필요한데 없다는 게 좀 아쉽고, 김한별 역시나 뭐 예전처럼 뜬금없이 롱투를 던진다든지 그런 걸로 넣어가지고 좀 힘을 줄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은 공격 리바운드를 2번, 3번 점프해서 잡아가지고 올려준다든지. 사실 상대팀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무섭거든요. 진한 선수가 그쵸. 힘들어할 때 김한별이 공격 리바운드 잡아주고 몸싸움 해주고 다 치고 올라가주고. 근데 그런 것들이 있었었는데 그 두 가지 요소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김지은 선수는 그 경지에 오르지 못했던 선수고, 또 아직도 벤치에 있는 선수들도 그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쨌든 3명만 막으면 돼 있고,
또 이소희 선수도 지난 시즌 같은 경우 4쿼터 득점 1위였어요.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위입니다. 10위. 그러니까 물론 생산력 자체는 1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경기가 안 풀릴 때 또 다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 그것도 약간 좀 아쉽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 명의 그 젊은 이 주축 선수들이 기복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기복은 작년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김한별 선수가 단순히 중심만 잡아주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해결사 역할까지 해줬던 선수인데 그러니까 그 기복을 좀 감춰줬던 선수죠. 네. 네. 근데 올해는 김한별 선수가 그 정도의 어떤 지배력을 이전만큼 승부처에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나머지 세 선수 같은 경우에 그 기복은 그나마 진한 선수가 그래도 좀 제가 볼 때는 꾸준한 편이고 나머지 두 선수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데 참 이게 한번 몰아가지고 잘 맞는 경기가 나오면은 연패 끊을 것 같은데 참 그러면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것 스케줄로 같아요. 약간 좀 안타까웠죠. 왜냐면 12월의 마지막 4경기가 우리 KB였기 때문에 그쵸. 네. 굉장히 좀 가뜩이나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린 격이라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더 힘든 일정으로 마무리했고 그 과정에서 더 승수를 쌓지 못한 것. 후반기 시작했을 때 힘차게 시작했는데 경기력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좋아졌었거든요. 그때 재개됐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수를 쌓지 못한 게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 시즌 BNK의 MVP를 뽑는다면 누굴 뽑을 수 있을까요? 진한이겠죠. 진한 선수가 제일 열심히 해줬고 또 기복도 많이 사라졌었고 1라운드에서도 좀 더 꾸준했던 것 같고 오죽하면 이제 안덕수 위원님이 칼말론을 언급했겠습니다. 근데 진짜 꾸준하게 잘해준 것 같고 네. 다만 본인 혼자 좀 감당하기 너무 버거웠다라는 게 왜냐하면 생산력이 좀 같이 떨어지고 있는 게 3라운드까지 18점 가까이 넣었었는데 네. 뭐 4라운드부터 좀 떨어진 면도 있고 약간 버거웠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BNK가 그나마 4승을 거둔 거는 진한 선수가 좀 깔아준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안혜지 선수가 3점을 몇 개 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소희 선수가 좀 폭발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올 시즌에는 좀 약간 짐이 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진한, 안혜지, 이소희 이 세 선수가 또 올 시즌 끝나면 다 FA란 말이에요. 네, 뭐 이소희 선수는 뭐 연장 계약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진한 선수 이번 시즌 끝나면은 최대어가 되지 않을까. 네. 많은 팀들이 노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네. 진한 선수만큼 꾸준하게 해준 선수가 없기 때문에 좋은 조합을 이룬다면은 충분히 더 빛날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팀들이 노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네. 제가 볼 때는 뭐 셀캡에 문제가 없으면은 KB라고 진한 안 노리겠습니까? 그럼 안 되죠. 자, 그럼 두 번째 신한은행 한번 볼게요. 신한은행 그래도 막판에 연승을 좀 챙기면서 올스타 브레이크 전후해가지고 좀 승리를 챙기면서 4승 15패. 손대범 위원이 올스타 브레이크 이전까지 대한민국 유일 신한은행의 올 시즌 전승을 다 현장 중계한 유일한 해설위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승리 챙길 때 네네. 약간 좀 셈이 나더라고. 저 승리는 나의 것이었는데 나만 지켜봤어야 되는데. 신한의 삼성생명전 승리에 경로했다. 그거 아니에요. 경로 아니야? 내가 중계했잖아요. 그건 내가 중계한 경기예요. 네, 그건 내가 중계한 경기고. 그래요? 그 다음 경기 4승째 챙길 때 어디한테 이긴 거죠, 그 경기가? BNK. BNK전. 네, 저 승리는 내가 지켜봤어야 되는데 현장에서. 경로 아니니까 자꾸 그러시네. 아무튼 근데 신한은 약간 초반에 뭐 플레이는 좀 변소정 선수 1라운드 1쿼 첫 경기 다칠 그쵸. 때 예, 다치기 그랬죠. 직전까지 그 움직임을 봤던 분들은 변소정 대단하다라는 기대감을 물론 이제 안 다치고 뛰었어도 기복은 왔을 거예요. 한 번도. 그쵸. 원래 뭐 2자리 득점 올렸던 선수는 아니니까. 하지만 그 신한에 불어넣었던 그 에너지 자체가 엄청나게 좀 폭발적이었고 기대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상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좀 돌이키고 싶은 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아쉬웠고 뭐 김태현 선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실력이 좀 스텝업한 모습을 보여줬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가 박지수급이나 진한 선수급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네. 뭐 리그 판도를 바꿀 만한 정도는 아니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도 구란다 감독이 준비했던 플랜이 완전히 깨진 건 사실이었으니까 굉장히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급하게 뭔가를 좀 수정하고 급하게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여자농구판이 좁아가지고 서로 그 습관도 잘 알고 그렇죠. 뭘 할지 잘 아는 상황에서 갑자기 수정을 해가지고 뭔가 나가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약간 좀 이해가 가는 부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신한은행의 선수 구성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까지 부진할 건 아니다라고 보는 시선들도 많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시즌 전에 그래도 신한은행이 최약체로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한 명 한 명을 놓고 오면 떨어지는 느낌은 아닌데 이 팀이 수비의 핵심 선수도 없고 뭐 김태현 선수 언급은 됐지만 김태현 선수가 꾸준하게 건강하게 시즌을 20경기 이상을 버텨주는 선수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기에서의 이 골밑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정적인 선수도 없고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외곽 선수도 자원도 없고 또 이경호 선수를 제외하면은 경기를 전체적으로 믿고 맡길 볼 핸들러도 없는데 또 이경호 선수도 경기 시간 조율이 필요한 선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핵심 요소적인 선수들이 왜 다 없을까 고민해봤더니 결국 그 역할은 신한에서 김단비가 혼자 다 했던 거거든요. 결국 이제 신한은행은 리빌딩을 생각하면서 그 뭐 변소정이라던가 이다현이라던가 이런 젊은 선수들한테 초점을 많이 맞추긴 했는데 생각보다 비시즌에 변소정이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하필 그 선수가 다쳐버리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서 신한은행이 뭔가 믿고 갈 수 있는 좀 축이 크게 사라지면서 대안으로 내세울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많은 감독님들한테 물어봐도 개막전 때 핵심 멤버가 다치는 것만큼 좀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 없다라고 말을 다들 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버렸고 김태현 선수도 오래 못 버티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또 쉬었고 근데 좀 아쉬웠던 거는 이경호 선수도 사실은 좀 아시안 게임 내내 뭐 그렇죠. 치료도 받고 대표팀 소집 직전까지도 재활을 하고 몸 상태도 안 좋았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올 시즌에 약간 좀 이해가 가는 그런 침체기를 겪고 있고 사실 이 선수한테 더 바라는 게 좀 미안할 정도로 또 오랫동안 리그에서 뛰어왔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가장 그나마도 좀 그동안에 그런 김단비 선수가 떠난 자리에서 수비에서라도 약간 좀 구심점 해준 게 한채진 선수라고 보는데 왜냐면 한채진 선수 보면은 그래도 그 나이까지 40분 소화한 경기도 있고 그렇죠. 슛이 안 들어갔을 뿐이지 공격 리바운드 잡아주지 디플렉션 만들어주지 수비 토킹 해주지 김정우 선수랑 비슷한 느낌이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상대가 헌팅던 매치업을 할 때 안 되겠다 이 친구 해서 내가 대신 순간적으로 매치업을 바꿔주는 그런 스크램 스위치 같은 것도 감독이 굳이 바꾸라고 안 해도 지가 알아서 딱딱딱 위치 잡아주고 바꿔주고 근데 공격 자파를 받아주고 그런 역할을 알게 모르게 해준 선수가 한채진 선수인데 그런 역할을 좀 이해하면서 해준 선수가 없다는 것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경기가 자체가 젊은 팀일수록 이렇게 수비가 잘 되고 상대에게서 공격권을 뺏어서 달리기 시작할 때만큼 무서운 게 없거든요. 그렇죠. 비인키 썸의 원동력이 그거였고 근데 신한은행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해준 선수가 없다는 게 결과적으로는 가뜩이나 안 풀리는 경기에서 더 어렵게 풀어간 경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신한은행 선수 개개인을 놓고 봤을 때 나쁘지 않다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선수들 쭉 보면은 농구를 알고 맥의 흐름을 가지고 농구를 할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한 건 사실인데 근데 하나하나 놓고 보면은 저돌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이 있고 그리고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 잘 뛰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그 선수들을 코트에서 딱 조율해주고 맞춰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중심축이 필요한데 그 정리가 제대로 안 되는 느낌이 좀 많았고 타이밍에 맞게 컷할 때 패스해준 선수도 역시 또 한채진 이경은이었는데 그런 것들도 많이 사라졌죠. 그런데 그나마 저는 좀 그래도 이번 시즌의 가장 큰 수확이라면은 강계리 선수가 아닌가. 강계리 선수? 강계리 선수가 사실 무슨 마법을 부렸는지 모르겠는데 2라운드까지만 해도 사실 강계리 선수가 나오면 흐름이 죽을 때가 좀 있었어요. 끊길 때가 많았죠. 슛도 본인이 많이 좀 아끼고 주눅든 모습도 들었고 근데 손대웅 위원이 신한은행 경기 중계하고 오면 그 당시에 참 강계리 선수 때문에 속상해했죠. 네, 그러니까 많이 좀 더 잘할 수 있는 선수인데 되게 활기찬 선수인데 그렇죠. 딱 약간 슛에 의해서 좀 약간 막혀버린 느낌? 그런 느낌인데 3라운드, 4라운드 들으면서 완전 다른 선수가 된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뭐 팀 내 최다 득점, 그렇죠. 팀 내 가장 많은 3점을 넣어주고 이게 말이 되나? 갑자기 이렇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나 싶었는데 역시나 뭐 이시준 선수, 이시준 코치가 큰 역할을 했다고 들었고 폼 잡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계속 진화할 수 있는 나이구나 아직까지도 MIP가 라운드 MIP인데 8년차까지밖에 안 준대요. 근데 강계리 선수가 8년차 지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강계리 선수로 인해서 좀 더 활기가 더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MIP를 8년차로 지원하는 거는 역차별 아닌가요? 근데 뭐 그래야지 사실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염윤 선수가 갑자기 지난 라운드에 5점 넣었다 15점 넣는데 상 주면 안 되잖아. 아니 그 나이에도 기량 발전이 아니라 그 나이에도 기량 발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단순히 상황에 따라 성적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뭐 회광 반조예요, 그거? 뭐 반전상 뭐 그런 거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강계리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좀 활력이 더한 게 아닌가 싶고
안 좋아진 그 가드진에 그래도 슛을 던져줄 수 있는 선수가 생겼다. 김진영 선수가 그 역할을 좀 해주길 바랬었는데 올 시즌은 약간 좀 아쉽거든요. 네네. 근데 4라운드 최근의 경기를 보면 이 선수도 본인 드리블 같은 거 많이 줄이고 굉장히 간결하게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후반기에 좀 더 이 팀이 재미있게 농구를 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다만 중요한 게 데드라인이 있어요. 2월 23일, 2월 29일 우리은행과 KB전인데 6라운드거든요. 이 전에 분위기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4승인데 하나원큐랑 승차가 좀 두 게임 반차거든요. 맞나요? 아 지금 네, 하나원큐 지금 두 게임 반차인가? 세 게임. 세 게임. 네. 네, 세 게임인데 이 전에 분위기 못 잡으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전에 이미 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KB 만나기 전에 도장을 찍어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지막까지 뭐 물고 물리는 맞대결이다라고 표현되는 순간 이제 끝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신한은행이 올스타 브레이크 시점까지 평균 실점이 78점 정도였어요. 단일 리그 이후 이 정도 실점을 했던 팀이 없었거든요. 최악의 실점이었는데 현재 지금 뭐 올스타 브레이크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신한은행 평균 실점이 72점. 평균 실점 꼴찌에서 5위로 올라왔거든요. 그 이유가 삼성생명과의 그 지역 매치. 그 농구에서 승리하는데 43점이면 충분했다를 시연했던 그 경기 때문인데, 그래서 저는 정말 신한은행이 이 수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어렵다라고 봤는데, 이거를 일단은 최근 5경기에서 3승을 챙기면서 이 부분이 좀 나아진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날 다음날 바로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군하다 감독한테. 이게 승리는 승리인데 약간 껄쩍지근하지 않나 싶어서 전화했던 건데, 군하다 감독 입장에서 그때 그 경기의 4쿼터 운영은 그때가 최선이었다고 해요. 왜냐면은 이 라인업으로 달려들고 공격하는 건 괜찮지만 혹시라도 막 득점을 하겠다고 욕심을 내다가 실책을 해가지고 삼성생명이 달려봐. 흐름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4쿼터는 같이 늪에 빠지는 게 최선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걸 봤을 때는 어쨌든 절반의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후반기에 그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의 수비는 그래도 조금 나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은행전도 사실은 뭐 1쿼터 때 대량 실점을 하면서 좀 어렵게 경기가 과정했지만 2, 3, 4쿼터 때는 그래도 제법 잘 틀어막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답답하게 만들고. 근데 여기서 이제 딱 한 번만 딱 필요할 때 에너자이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김소래 선수가 그 원동력이 좀 예전만큼 폭발적이지가 않다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올 시즌 어쨌든 신한은행의 MVP는 누구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도 뭐 소니아 선수밖에 그쵸, 없지 않나. 네. 네, 약간 좀 아쉽긴 한데, 왜냐면은 이 선수가 원래는 약간 자유투 얻어내는 것도 그렇고 좀 굉장히 잘해줬던 선수였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좀 많이 기회 자체가 줄고 있어요. 이게 좀 약간 좀 아쉬워요. 김소연 선수도 올 시즌 끝나면 FA예요. 일단 저는 신한은행은 사실 시즌 초반엔 그 생각도 했어요. 과거 KDB만큼 힘든 시기가 올 수도 있겠다. 네, 그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올 시즌 자체보다는 내년, 내후년 거기까지를 좀 그려야 되는, 리빌딩에 대한 밑그림이 일단 나와야 되는 시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구단 들고, 자체가 어쨌든 지금의 현실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냉정하게 봐야 되지만 좀 조급해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지금 뭐 성적이 안 난다고 해가지고 어차피 지금 한정된 시간이고 주어진 시간 똑같기 때문에 키워가겠다는 것 마인드로 조금 더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4위 하나원큐. 네, 하나원큐 4위 되게 익숙하지 않은 순위. 그렇죠. 네, 7승 12패로 4위에 올라와 있는데 팀이 늘 항상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경기를 통해서 이 팀의 목적성이 보이는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팀은 진짜 중요한 게 1월 24일 신한, 28일 삼성, 2월 1일 BNK. 이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황금 라인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3연승 달성할 때도 이 라인업이었어요. 신한, 삼성, BNK가 아니라 삼성, 신한, BNK를 나란히 잡으면서 3연승을 기록했죠. 네네. 이번에도 비슷해요. 3연전인데 홈 경기예요. 여기서 잡고 승수를 쌓아가지 못하면은 신한한테 추월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못 벌리면 왜 문제냐? 2월 4일과 2월 8일. 그러니까 신한보다 KB 우리를 빨리 만나요.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좀 안심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 좀 브레이크를 딱 잡아놓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원큐가 원래 사실 이번 시즌 김정원 선수를 영입하긴 했지만 목표 자체가 대놓고 플레이오프 가자 이건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지난 두 시즌 동안 합쳐서 11승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두 자릿수 승수는 챙기는 시즌으로 가면서 앞으로의 발전을 도모하자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가 잘 맞으면서 플레이오프까지 노려보는 상황이 됐고 제가 시즌 앞두고 이것저것 맞출 때 그나마 가장 잘 맞추는 게 올해 플레이오프는 몇 승 정도면 되겠다. 이걸 제일 잘 맞추는 편인데 지금 올해 플레이오프는 11승 정도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예, 11승이면 4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원큐한테 남은 승리가 4승이에요 지금. 네. 예, 남은 이제 11경기에서 4승을 하면 안정권인데 플레이오프로는 안정권이라고 보는데 정말 하나원큐는 지금까지 선택과 집중을 너무 잘했어요. 맞아요. 7승 중에 6승이 신한이랑 BNK한테 얻은 거거든요. 예, 그리고 벌써 경기를 보면은 BNK나 신한이랑 경기를 앞두고 한 이틀 전 이런 상황에서 KB를 만나면은 뭔가 느낌이 최선은 다해보는데 안 되면 굳이 끝까지 힘 빼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저는 이거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라기보다는 목적을 이쪽에 두고 있는 팀으로서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작년 재작년에 이게 제일 잘 된 팀이 신한은행이었는데 올해는 하나원큐에게 정말 잘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저는 어떤 그 인상적이었던 게 오히려 김정은, 신지현 선수가 빠졌을 때 경기였어요. KB와의 경기. 네, 젊은 선수들, 고선현 선수도 그렇고 되게 좀 빠른 템포로 밀어붙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좀 두 가지 색깔을 병행해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삼성생명도 역시나 배윤 선수가 있을 때 없을 때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잖아요. 네. 신한도 이제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 단계는 아닌 거, 완성도가 떨어진 편이고. 근데 하나원큐도 그렇게 좀 필요한다면은 템포를 막 무시하게 좀 푸시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경기도 필요하지 않나. 김정은, 신지현 선수가 빠졌을 때도 어쨌든 경기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선택도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조금 더 젊은 선수들이 성장해서 안정권에 들어온다면은 그것도 생각해보면 묵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KB하고 그 경기를 보면서 그 김정은과 신지현이 없는데도 그렇게 선전을 하는 경기 그리고 상황마다 김도환 감독이 계속 웃고 있었잖아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김도환 감독이 웃음 보면서 야 하필 오늘 이렇게 다 터지냐. 좋긴 좋은데 이거 승부처에서는 정말 오늘 신전 김정은 뛸 수 있었다면은 이세의 머릿속에 근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됐으면 그 경기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혜나 선수가 좀 미친 듯이 활약을 해줬는데 좀 더 좋은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물론 두 선수가 뛰어야지 당연히 좋은 팀이겠지만 그런 색깔도 같이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투트랙으로 어쨌든 모든 팀들이 하나의 색깔만 가져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쉽지 않은 구성인데 좋은 선택이었다고 보고 김정은 선수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어쨌든 발목 상태가 한 경기를 쉬다가 오늘 뛸지 모르고 이번에 뛸지 모르겠지만 몸 상태가 썩 좋지도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좀 자기 몸도 관리 잘하면서 뛰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뛸 거라고 생각되는 게 경기가 신한은행전이잖아요. 하나원큐가 이번 신한은행전을 이기게 되면은 제가 볼 때 플레이오프에 80%를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승수 때문에 어쨌든 선수가 좀 2년 계약인데 너무 좀 근데 모르겠어요. 막 억지로 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김정은 선수 본인의 의지가 너무나 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친 듯이 아마 김정은 선수를 아는 분들이라면 수긍하실 건데 진짜 이거는 승리에 목마른 선수. 우리은행에서 그렇게 많이 우승을 했고 많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많은 승수를 쌓고 우승까지 하고 챔프전 MVP도 있었고 그런 선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승리를 갈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선수를 아는 분들이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굳이 지금도 경기를 억지로 뛰려는 이유가 어쨌든 후배들을 위해서 뛴다는 건데 저는 좀 약간 걱정도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좀 대단하다는 생각 들고 저는 그거를 선수들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본인 스스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원래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렇듯이 선수들이 순위라던가 지금 상황이라던가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그냥 어쨌든 간에 내가 이 경기에 집중하고 이것 자체에 맞춰서 경기를 뛰는 게 일반적으로 선수들이고 김정은 선수도 그래왔어요. 근데 하나원큐에 오면서 김정은 선수의 좀 그런 스탠스가 바뀐 게 지난 두 시즌의 성적도 보면고 FA로 하나원큐랑 계약해놓고 저거 통화할 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가? 그러니까 작년에 6승 했던데 그래서 그전에 5승이야 라고 그랬더니 왜 얘기를 안 해줬어요? 라고 하길래 아니 그것도 모르고 계약했냐? 라고 얘기했더니 평균 실점이 왜 이래? 막 이러면서 그러더니 그래도 두 자리 승수는 해야 되는데 이거 상대팀 명단을 깔아놓고 펼쳐가지고 누구누구 있는지를 일일이 확인해 본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10승 못 하겠는데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진행이 되면서
기대했던 효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선수들한테 그런 것들을 좀 전염시키고 있다는 것. 네. 그러니까 경기 전날이든 경기 당일날이든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접근하고 끝난 뒤에는 어떤 자세로 경기를 돌아봐야 되는지 근데 그런 것도 하나하나가 또 김정은의 효과가 선수들한테 전염이 되는 거 아닌가 싶고 어쨌든 우리은행 때는 김정은 선수가 팔을 펼치고 있으면 옆에서 동료들 뒤에서 그쵸. 토킹을 해주면서 서로 좀 보완이 됐었는데 지금은 본인이 그 역할까지 다 했잖아요. 하고 세 명분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선수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고 같이 발전했으면 좋겠고 같이 좀 의지를 갖고 해야 되지 않나. 근데 다행히 그런 것들이 시간이 갈수록 좀 보이고 있다는 점도 좀 다행스러운 점인 것 같아요. 네, 상대가 가끔 이제 수비가 떨어지는 김연아 선수라든지 고의로 놓칠 때는 네. 순간적으로 바꿔줘요 매치업을. 근데 이게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바뀐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알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딱 바꿔주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감탄할 때가 있어요 되게. 올스타 브레이크 이전에 하나원큐가 삼성이랑 마지막 2경기 백투백을 치렀거든요. 그게 너무 아쉽죠. 그때 김정은 선수도 그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삼성을 2경기를 다 잡게 되면은 플레이오프가 거의 온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2경기 다 졌잖아요. 다 지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한 발 더 뛰어야 되는데 내가 안 뛰어서 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뛰면서는 신지가 하나 더 해줬으면 인영이가 뭐 하나 해줬으면 이 생각을 했는데 뒤집어 놓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내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거기서 내가 나 때문에 졌다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퓨처스리그에서 그 올스타전을 앞두고 퓨처스리그에서 하나원큐가 KB하고 결승을 했잖아요. 그때 아산에 앉아가지고 경기를 보고 있는 양 팀의 레귤러 선수 잡혔는데 김정은 선수 표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카톡으로 웃어 카메라 잡히잖아 라고 이렇게 카톡 보냈는데 답장으로 지금 웃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퓨처스 경기를 보면서도 지금 웃음이 나와요 지금. 굉장히 승부욕도 강하고 또 프로 정신도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좀 되도록 오래 봤으면 좋겠고 8,000득점 넘어가지고 정선민 감독님의 또 그런 기록들 좀 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결국 김정은 선수가 올해 보여주고 있는 이 변화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하나원큐 올 시즌 뭐 신지현 선수 잘하고 양희영 선수 잘하고 뭐 정일림 선수 잘 올라오고 있는데 역시 이 팀의 MVP는 김정은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하죠. 네. 여기 선수 한 명, 베테랑 한 명이 팀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 팀의 문화를 바꿔주는 부분인데 만약에 하나원큐가 현재 전력을 계속 가져가면서 올 시즌 마치고 혹시 올 시즌 올해 내년 사이에 FA 시장에서 성공을 한다면은 정말 만년 하위권이었던 이 팀이 진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확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또 재능 있는 젊은 선수가 많기 때문에 네네. 더 성장이 기대됩니다. 저희가 스튜디오 대건 문제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팀 삼성생명. 네. 빨리 하자는 얘기네요. 네. 삼성생명이 9승 10패로 3위인데 어떻게 보세요 삼성생명? 근데 마찬가지로 좀 잡아야 될 팀들 잡아야 되는데 일정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 하나 KB 신한 우리 건너 우승 후보들과 만나는 지금 일전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근데 잡아야 될 팀들 반드시 잡고 이 강팀들과의 대결에서 뭔가를 좀 남겨야지만 이 팀은 좀 플레이오프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생각외로 부상에서 복귀한 선수들의 그 폼이 빨리 안 올라오고 있죠. 특히나 키아나 선수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런데 우리가 알던 그 낭창낭창한 움직임이 좀 빨리 안 나오고 있고 또 선수들도 번갈아 가면서 한 명씩 컨디션이 다운되고 있고 무엇보다 배율 선수의 생산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 예전에는 그래도 일단 본인이 25분이 넘어가는 순간에도 안쪽에서 뭔가 좀 경쟁력을 보여줬었는데 올 시즌 같은 경우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불안 요소를 잡고 있고 젊은 선수들이 성장했다는 건 확인하고 끝낼 건지 아니면은 어쨌든 스케줄상으로는 좀 유리한 면도 있다고 봐요. 플레이오프 가면은. 네네. 젊은 선수도 워낙 많고 또 스케줄 1라운드부터 시작해 1라운드부터 오전 3선 선수이기 때문에 좀 무당탕탕 밀어붙일 수 있는 면도 있거든요. 유리한 면도 있는데 그런 걸 발휘하려면 결국에는 구심점을 받는 선수들의 건강인데 그 건강의 유지가 제일 관건이 아닌가. 그 와중에 제가 꼽은 올 시즌의 삼성생명 얼굴은 이해란과 신이슬. 신이슬 선수. 네, 저는 신이슬 선수 보면 좀 신기한 게 굉장히 좀 여려 보이는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팬들도 굉장히 사랑해 주시고 그러는데 플레이는 되게 과감해요. 공격 자포를 받아낸다든지 박지수 선수와의 몸싸움을 해가지고 박스아웃을 한다든지 그런 걸 보면은 지금 삼성생명 가드뿐만 아니라 전체 WKBL을 봐도 이 선수만큼 용감한 선수가 또 있나? 그러니까 카일 라우리처럼 막 건강하게 과감하게 진로 앞에 서가지고 빅맨들의 몸싸움을 받아내고 공격 파워를 얻어내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트래킹이나 그런 게 그 허슬 스탯이 집계가 되면은 아마 신인 선수가 굉장히 높게 있지 않을까. 신이슬은 WKBL의 카일 라우리다.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건 아니고. 아니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카일 라우리처럼 공작 파워를 받아내고 그런 것들이 인상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위니샷도 한번 넣어줬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더 꾸준해져야지만 어쨌든 본인도 좀 더 스타로 올라갈 텐데 이미 뭐 올스타에도 뽑혔고 이번에 좋은 성과가 아닌가 싶고 이해란 선수 같은 경우는 약간은 조금 가혹한 상황에서 좀 올라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공격도 해야 되고 수비도 해야 되는데 굉장히 피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파울도 가장 많은 선수고 퇴장 횟수도 가장 손꼽히는 선수고 반면에 그 와중에도 득점 리바운드 잘 꼽아주고 있고 굉장히 좀 스텝업을 되게 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삼성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상 선수들이 복귀해서 이제 정상 전력이 되면은 이 팀이 정말 무서울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약간 만화에 나오는 전설의 일꾼 같은 느낌을 자꾸 준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게 저는 사실 지금 부상으로 빠진 선수들이 복귀해도 이번 시즌에 뭔가 삼성생명이 딱 시너지를 빡 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저는 좀 결국엔 연습인데 그 라인업으로 다 뛴다고 해서 갑자기 되는 게 게임이 그쵸. 아니잖아요. 이게 5명에서 6명에서 7명에서 다 같이 연습을 꾸준히 해야지만 시너지가 나는데 그래야 구력이라는 것도 생기고 취향이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건데 그런 꾸준함을 가질 만한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나. 네. 다친 선수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는 좀 아쉬운 거는 스틸 3, 4, 5위가 삼성생명이에요. 네, 스틸이 많은 팀이죠. 네, 우리은행은 1, 2위가 박지현, 김단비고. 네. 근데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은 박지현, 김단비는 그 자기가 스틸한 공을 어쨌든 간에 속공으로 연결시켜요. 그래서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팀 속공이 많죠. 삼성생명은 속공이 꼴찌죠. 속공이 꼴찌예요. 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는데 가로치기도 잘하고 활기차게 잘하지만 소득이 없다. 로마크 레이업도 놓치는 경우가 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덜 올라오지 않았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지난해 칼럼을 준비하다가 좀 접었던 기사가 하나 있는 게 왜 로마크 레이업을 놓치는 것일까? 여자 선수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무슨 기본기도 있겠고 힘 체력적인 부분도 있겠고 잘못 배운 것도 있겠고. 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팀 같은 경우는 활기에 수비에서의 에너지를 공격으로 전환시키는 요령이 부족하다. 그런 것들이 가장 아쉽기 때문에 또 배윤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만화처럼 뭐 이 부분만 계속 이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성과를 봐야 되지 않나. 네. 또 이게 좀 희한하게 삼성은 무릎 부상 선수들이 부상자 중에서 참 많아요. 윤예빈, 조수아, 키아나 스미스, 배윤, 이주연, 박혜미, 김한비, 김나연, 임규리 전부 무릎 부상이었거든요. 그리고 이해란도 경미하게 무릎 부상 빠진 적이 있었고, 그럼 한 5년 정도로 넓혀놓고 보면은 박하나, 김민정, 뭐 김한별 이 선수들도 다 무릎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게 뭐 팀에서 잘못 관리해서 무릎을 다친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또 윤예빈 선수는 대표팀에서 다친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무릎이나 뭐 다들 아시다시피 무릎이나 발목은 부상 후 복귀한 다음에도 선수들이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고 이게 바로 컨디션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바로 올 시즌에 이 구성이 돼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시간도 맞춰가지고 갈 수 있는 시간도 그렇고 뭔가 딱 기대하는 만큼의 요소가 폭발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여건이 아닐까. 그리고 이 팀 자체가 워낙 도깨비 팀이라 기복이 워낙 심하잖아요. 네, 저는 근데 좀 안타까워요. 이주연 선수가 굉장한 에너지가 굉장히 열정적이 뛰고 저는 여자농구는 무슨 팬들 가장 비아냥거리죠. 돈 주고 저런 경기 보러 가냐 그러는데 돈 주고 봐도 약간 그 뭐랄까 어떤 느낌이냐면 경건함이 느껴지는. 왜냐면은 진짜 피 터지게 몸싸움하고 피 터지게 다이빙하고 피 터지게 달리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열심히 뛰는 선수가 이주연 선수예요. 진짜 눈에 불을 켜고 수비하고 몸싸움 해주고 달려주고. 근데 간간히 나오는 그런 미스로 인해서 좀 약간 평가 전환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직접 보시면은 가장 다이나믹한 팀 중 하나예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용인은 사실 좀 멉니다. 근데 각각 지하철로 갈 수 있는데 우선 부천이나 인천 얼마 기회가 안 남았는데 직접 가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토토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삼성생명 경기는 패스하셔라, 그냥 경기 한번 보셔라. 예. 왜냐면 제가 도깨비 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분위기가 가장 분석에 도움이 안 되는 팀이 삼성생명입니다. 그렇죠. 삼성생명은 지금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도 갑자기 우리은행을 잡을 수 있는 팀이고요. 지금 되게 상승세를 타다가도 치와이 팀한테 어이없이 잡힐 수 있는 팀이라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기록을 참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또 제가 세 분 중에서 그나마 좀 명함을 내밀 수 있는 분야가 기록이라고 생각하는데. 안덕수 김은혜보다 기록 분석은 내가 짱이다. 짱은 아니고 네. 기록을 그나마 좀 아니, 많이 봤으니까. 근데 진짜 근데도
평균 내기가 어려운 게 네, 저는 그쵸. 삼성생명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M스프리나 이제 KBSN 보면 CG 가끔 나오잖아요. 기록들. 그 기록 찾아내신 분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그걸로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분 같아요. 진짜. 자, 그럼 2위 팀 보겠습니다. 이제 뭐 거의 2강인데 우리은행 16승 3패. 11시즌 연속 2위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결국 올 시즌도 뭐 사실 확정이나 마찬가지니까 12시즌 연속 2위 이상. 뭐 진짜 강팀이에요. 좀 어떠세요? 뭐 우리는 뭐 할 말도 없나요? 강팀은 강팀이죠. 네. 강팀인데 약간 좀 안쓰러운 강팀. 왜냐면 부상자가 너무 많았고 네. 특히나 뭐 유승희, 박혜진이 다 같이 뛰었을 때 얼마나 강할까라는 상상을 했지만 결국에는 좀 번갈아 부상을 당했고 박혜진 선수 같은 경우도 특히나 좀 불의의 부상으로 인해서 그렇죠. 쉬고 있고 너무 좀 이제 김단비, 박지현에게 좀 지워진 짐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게 4쿼터까지 좀 이어지지 못하는 거. 1쿼터는 빵 터졌는데 나중에 다 지쳐가지고 서서 농구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낯선 상황 같아요. 낯선 우리은행 강하지만 약간 낯선 상황인 것 같고 그 와중에도 이명가 선수가 좀 뚝딱뚝딱 거리면서 에너지를 더해주는 게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어떻게 보면 플레이오프에서 어떻게 나올지 좀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는 팀입니다. 노련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좀 물고 늘어지긴 하겠지만 스케줄이 오전 삼성전자로 늘어나면서 가장 크게 걱정이 되는 팀이 우리은행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아까 개막전에서 부상이 나오면 감독들이 제일 힘들어한다고 얘기하는데 참 우리은행은 시즌 초에 부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구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결국 네. 김단비라는 또 절대적인 오더라운드 플레이도 있고 또 박지현 선수가 또 올해도 성장을 해줬고 여기에 또 이명관 선수도 있고 또 나윤정 선수도 알게 모르게 슈팅에서 많이 상상됐고 그런 것들이 좀 그나마 버티게 해줄 힘이 아닌가. 조직력도 있고. 네. 예상치 못했던 선수를 끌어올리는 능력은 우리은행이 역시 최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과거에도 홍보람 선수도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보이면서 몇 년 활약을 했고 보람찼죠. 박다정 선수도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참 다정했죠. 김진희 선수도 또 그런 모습을 보였단 네, 말이에요. 진짜였죠. 네. 네. 근데 올해는 이명관 선수가 명관이죠. 네.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아, 이은혜도 했어야 되는데. 저 이은혜 선수도 은혜로 왔죠라고 하니까. 네. 네, 근데 진짜 이명관 선수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진짜. 위성 감독이 인터뷰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에서도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명관 선수는 어쨌든 비시즌 동안에 잉여 전력이었잖아요. 부상 때문에. 기량이 아니라 부상 때문에 같이 호흡을 못 맞춰봤던 선수 중 한 명이었는데 네. 그런 선수가 갑자기 투입돼가지고 갑자기 활기를 더해준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한 현상 아닌가. 우리은행에서는 없던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예전보다 전력이 조금 빠지긴 빠졌다는 느낌이 드는 게 우리은행이 사실 수비가 강팀이긴 한데 파울도 잘 안 하던 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상대 팀들이 가장 항의를 많이 했던 연맹에다 항의를 많이 했던 게 우리은행 그 파울에 안 부냐라고 하는데 딱 그 선을 지켜가지고 하는 그 수비가 정말 좋았던 팀인데 지금도 여전히 그걸 잘하고 있긴 하지만 역시 과거에 임영희, 김정은 그리고 박혜진 선수 전성기 때 그렇게 돌아가던 시점만큼의 모습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게 뭐 맞다고 젊은 보이고. 팀이었으니까 그때는 젊은 도전자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근데 위성호 감독의 2010년대 경기를 보면요 1, 2점 차 승부가 5할 때밖에 안 돼요 승률이. 그러니까 되게 압도적일 것 같지만 20점 차 이상 승리는 오히려 되게 많거든요. 네. 진 적도 별로 없어요. 20점 차 이상으로 진 적이 10몇 년 동안 20점 차로 진 경기가 정말 많지가 않은데 신기하게 1, 2점 차로 이긴 경기가 많지가 않습니다. 위성호 감독은 적절히 약했다. 그게 아니라 18경기 중에 18경기 쳤던 9승 9패 정도 혹은 10승 9패 정도인데 네. 왜냐면은 젊은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이스조차도 젊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물론 외국 선수가 있었던 것도 건강할 수 없겠지만 그만큼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 같이 압도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인데 최근에 봤을 때 1점 차 승부에서 진 적이 거의 없죠. 그렇죠. 네, 완성도가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약간은 좀 나이가 차다 보니까 그런 상황을 안 만들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두 점 차 이런 경기들 사실 올 시즌 이 경기 어렵겠다 싶은 경기도 잡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역시. 그러니까 아예 그런 상황 언젠가 제가 봤을 때 기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 대학 감독님이셨는데 미국 대학 감독님인데 네. 클러치 타임 때 자주 쓰는 전술이 있냐 했을 때 없다. 대신에 달아나야 될 때 쓰는 전술이 있다. 왜냐면 나의 목표는 클러치 안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만들지 않는 그게 제일 강팀이 아닌가라고 답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클러치 타임 때는 뭐 정말로 기가 막힌 전술을 내놓긴 하지만 그 경기 가기 전에
달아나야 할 때 빨리 달아나야 된다. 어떻게든 간에 엄포를 늘어놓든 간에 선수들이 각성을 하든 간에 어쨌든 그 상황까지 안 가는 게 만드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만약에 이번 시즌이 더 큰 변수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2강 2중 2약으로 굳어져서 가게 되면은 이게 지금 막판까지 또 우리은행이랑 KB는 정규리그 1위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3위, 4위가 되는 삼성이랑 하나원큐가 일찌감치 플레이오프의 모드에 돌입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은행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정규리그 크게 욕심 안 낸다. 우리가 전력적으로 KB한테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시즌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기회가 오면 잡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KB 안 도망가고 뭐하냐. 이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승부를 거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지금 KB 18승 2패. 도망갈 만큼 열심히 도망가고 있는데 우리은행 16승 3패. 저는 그래서 2강 사약이라 생각해요. 사실상 봤을 때. 사실 우리은행이 너무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KB가 못 도망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은행이 잘 잡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올 시즌 우리은행의 MVP 한 명, 2명 말고 한 명. 박지현. 박지현? 박지현이 그래도 김단비 선수가 지쳐있을 때 볼핸들러 역할도 해주고 스코어로도 해주고 수비도 해주고 리바운드 해주고 그런 역할. 김단비 선수가 여전히 대단한 선수고 근데 김단비 선수가 그래도 좀 숨을 쉬게 만든 선수가 박지현이 아닌가. 정말 경기 때 그래도 열심히 또 엔드원도 만들어주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박지현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박혜진 선수도 쉴 수 있는 거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리하게 복귀 시도를 안 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물론 무리하게 복귀한 적도 없었지만 그래도 약간 부담을 덜고 재활할 수 있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단비 선수는 사실 올 시즌 워낙 잘해주고 있고 여전히. 자 1위는 KB예요. 18승 2패. 확실히 최강 전력이죠. 최강이죠 진짜. 대단하죠 진짜. 근데 박지현 선수가 완전체가 돼가는 것 같고 어시스트 2위더라고요. 네, 저 어시스트 2위예요. 깜짝 놀랐던 게 나는 개인 순위 봤을 때 사실 그렇게 막 깊게 보는 편은 아니에요. 1라운드 한 라운드 한 번 정도 볼까 말까 하는데 2위더라고요. 대단한 성적 같고 허예은 선수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 다 커리어 하이인데 어시스트가 지금 박지현 선수랑 동률이 나서 커리어 하이를 못 누리고 있는데 근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박지현 선수도 본인이 힘을 줘야 될 때는 골 밑에서 전투해주고 힘을 빼야 될 때 밖에서 있는데 그게 어시스트가 되네. 그런 것도 있는 거. 3점슛도 잘 들어가기 시작했고 일단 팀이 좀 올라오고 있다고 느낀 게 어제 이제 삼성생명전 같은 경우에 박지수 선수가 리바운드가 5개인가 6개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골 밑에서 삼성한테 박스아웃으로 싸우면서 막 밀려가지고 그렇게 못 잡은 게 아니라 그냥 박지수 선수가 빠져 있어도 염윤아라든가 다른 선수들이 리바운드를 계속 따내가면서 그러면서 리바운드에서 앞서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KB가 확실히 박지수가 있을 때랑 없을 때 그냥 없을 때 싸움으로 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박지수가 있을 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지수 있어. 이러고 덤벼들 수 있는 그 힘이 확실히 세구나.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김예진 선수가 이제 한 1, 2년 지나서 지금 당장을 좀 바라고 데려온 건 아니라 생각해요. 1, 2년 구력이 쌓이고 조금 더 노련해지면은 염윤아 선수의 역할을 대신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물론 염윤아 선수의 그런 순간적으로 패스 찾아주고 그 매치 바꿔주고 그런 센스까지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김예진 선수가 그 자리까지 찾아준다면은 훌륭하게 계승되지 않을까. 지금 젊은 가드들 좋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훌륭하게 대물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발판을 마련하게 해준 것조차도 역시나 박지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KB는 지금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음에도 좀 더 또 이제 팀이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박지수 선수가 어쨌든 공황장애에서 완전히 다 나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호전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말씀하신 김예진 선수분이라든가 김민정 선수도 지금 부상에서 회복하고 있어 올라오는 과정이라는 거. 그리고 심서영 선수가 지금 못 나오고 있는데 복귀해서 들어온다면 백업 라인에서 심서영 선수가 코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외곽에서 상당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상대가 더 늘어나는 거니까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KB는 여전히 지금보다도 더 올라갈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박지수 선수에게 한 가지 바라는 점이 있다면은 한 번 더 외국에 도전해봤으면 좋겠다. 아니 본인은 그게 더 왜냐면은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한시슈랑 그런 친구들 더 기량을 좀 키워주려고 경쟁력을 키워주려고 중국 리그에 또 용병들도 더 좋은 선수 데리고 와가지고 키워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직까지 그런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호주가 제일 적당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쨌든 기간이 갔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그렇다면 WNBA 한 번 더 도전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라스베가스는 노선을 좀 바꿨기 때문에 아마 라스베가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부여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다른 팀에 가도 충분히 먹힐 수 있는 재능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센터 싸움이 아니더라도 지금 뭐 외곽도 던질 수 있고 기동력도 나쁘지 않은 선수 수준이고 또 패스도
가서 눈을 뜨고 있고 그렇다면은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박지수 선수 본인도 지난 시즌 마치고 나서는 아 미국은 이제 접어두겠다라는 생각이었다고 하는데 이제 본인이 좀 이제 회복하고 나면서 기여된 미국에 다시 가겠다라는 의견을 보여줬고 제가 알기로도 WNBA에서 라스베가스를 제외하고더라도 박지수 선수한테 관심이 있는 팀들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충분히 뭐 본인이 또 말씀하신 대로 박지수 선수가 더 기량 발전을 위해서는 WNBA에 계속 나갈 수 있는 게 아무래도 그게 뭐 한국 농구에 도움이 되겠죠. WNBA가 갈수록 또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경기력도 좋아지고 있고 또 수입도 늘고 있고 노출될 상황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도전을 더 해서 빅 무대에서 더 많은 것들 누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KBA MVP는 누굽니까? 박지수 말고요. 아, 누구나 다 얘기하시는 거 말고.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솔직히 박지수 선수가 없을 때의 경기력은 지금 아직까지도 좀 굉장히 실망스러운데 그 와중에 그래도 저는 박수를 보내주고 싶은 선수가 있다면 허예은 선수. 예전에는 뭐 박지수 빨이다라는 평가도 되게 많았지만 물론 지금도 박지수의 반사이익을 누리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들어 요즘의 경기라는 걸 봤을 때 그냥 당차졌고 패스도 잘 건네고 있고 슈팅도 그렇고 여러모로 성장하는 모습이 이 선수가 그 자리에 있진 않아요. 계속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사실 리그에서 뛴 연차가 있었지만 젊어요. 그렇죠. 젊은 게 아니라 어려요, 진짜로 아직까지. 포인트 가드 전성기 구간에 접어들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여자 농구는 한 27, 8, 9 그쯤 돼야지 이제 최전성기 구간에 들어가는 생각하는데 멀었어요. 아직 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장 기대가 성장기다. 아직 너무 이제 팬들이 기대치가 우승 후보팀의 주전가드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라고 있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잘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박수를 보내주고 싶은 선수 제일. 네. Hush, little baby, don't say a word. Mama's gonna buy you a mockingbird.